밤 11시 47분.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1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생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한 아버지의 참회입니다. 저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내 아버지는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고 우리 집에서 사랑이란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먹여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내 놈이 울면 안 된다. 집안은 가장이 책임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아버지가 되었고 그렇게 제 아들을 길렀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날 저는 병실에 오래 있지도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거래가 있었으니까요. 당신 아들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나갔어요. 아내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나중에 보면 되지. 그 나중에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쓴 거짓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아들과 같이 놀아주는 자상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숙제를 봐주는 아버지도 손잡고 공원을 같이 걷는 다정한 아버지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대신 비 오는 날 밤 12시에 퇴근해도 월급 봉투를 한 장 더 두툼하게 만들어 오는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랑의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5살 때 유치원에서 아버지 참관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꼭 가줘요. 아들이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오신다고 자랑했대요. 아내의 부탁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바빠. 못 가. 1시간만이라도. 안 된다니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베개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그냥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어제 왜 안 왔어? 저는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바빴어. 다음에 갈게. 아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다음 해가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아들은 다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도망이었습니다. 아들은 말을 잘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건 제 탓이었습니다. 집안에는 항상 제 피로와 침묵이 먼저 들어섰고 아들은 자연스럽게 입을 닫는 법을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느 날 아들이 상장을 들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상 탔어. 저는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상장을 받아도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상 탔어. 우와, 우리 아들 대단한데? 아빠한테도 보여드려. 아빠는 바쁘시잖아.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또 상 탔대요. 그래, 잘했네. 저는 그렇게만 대답하고 TV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아들은 더 이상 저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땐 제가 귀가하는 시간에는 이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하루에 단 몇 초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드님이 요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날 밤, 저는 아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학교는 괜찮냐? 네.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고. 네.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짧은 대화로 아버지 역할을 다 했다고 착각했습니다. 대학 합격 소식도 저는 회식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당신 아들 합격했어요. 아내의 전화를 받은 저는 술잔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고 전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릴 수도 있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합격했다며. 잘했다. 아들은 고개만 끄덕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는 기쁘지 않아요? 당연히 기쁘지. 잘했어. 짧은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게 아들과 제가 마지막으로 나눴던 조금 긴 대화였습니다. 아들이 대학 2학년이 되던 해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휴학하고 디자인 공부하고 싶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디자인? 그게 밥 먹여주냐? 하고 싶은 일이에요. 공부 잘해서 대학 보냈더니 고작 그 소리냐?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너가 누구 덕에 대학까지 보냈는데 지금 그 소리가 나오냐? 저는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 돈으로 살아봐. 내 돈 한 푼 안 쓰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제 돈으로 살게요. 아버지 돈 안 받을게요. 부모 말 안 들을 거면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 그날 밤 아들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며칠 고생하면 돌아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들한테 전화 좀 해봐요. 아내가 말했을 때 저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왜 내가 먼저 전화를 해? 잘못한 건 그 녀석인데. 그래도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알아서 살겠지. 괜히 건드리지 마. 그 말이 제가 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던진 보호라는 이름의 변명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은퇴를 했고 아내는 병원에 드나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집안의 시계 소리만 점점 더 크게 울렸습니다. 당신 아들 생각 안 나요? 아내의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TV 볼륨을 조금 올렸습니다. 생일도 지났는데 전화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밤마다 저도 아들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들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끔 들어가 먼지만 털어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방은 그대로 둬야죠. 그 말에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서 돌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나 있잖아.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의사 선생님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라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얼굴 한번 보고 싶어? 저는 전화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혹시나 전화를 받지 않을까봐. 받더라도 싫어요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아내는 결국 아들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빈소 한쪽에 앉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나? 남은 건 자존심도 권위도 아닌 텅 빈 방 하나와 전화번호 하나 없는 휴대전화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4년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말소리 한 번 들리지 않는 집에서 TV만 켜놓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끔 아들이 떠올라 휴대전화를 들었다가도 이내 곧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늦었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또 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밤 11시 47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아버지 민수예요. 12년 만에 들은 아들의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던 청년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짓눌리고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어디 있냐? 무슨 일이야? 저 지금 응급실 앞이에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목소리가 흐릿해지더니 이상한 말이 들렸습니다. 조금만 늦게 와주세요. 무슨 소리야? 병원이 어디야? 인성병원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겉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 안에서 수백 번도 넘게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대체 1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왜 오늘일까? 왜 하필 응급실 앞일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앞 복도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야윈 얼굴, 깁스한 팔, 꺼져버린 눈빛.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12년 전 집을 나갔던 21살 청년은 33세 지쳐버린 가장이 되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옆에 서 있던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저 민수 씨 아내입니다. 며느리. 생각지도 못한 단어가 가슴을 때렸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네, 3년 전에요. 그런데 왜 단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 씨가 아버님께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요. 아들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가고 싶었어요. 성공한 모습으로 떳떳하게. 숨이 차는지 말끝이 자꾸 끊겼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집을 나온 뒤 서울에서 디자인 학원을 다녔어요. 낮에는 배달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다 작은 회사에 취직하고 저를 만났어요. 민수 씨는 늘 말했어요. 조금만 더 자리 잡으면 아버지한테 찾아가겠다고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번이라도 전화할 수 있었잖아. 왜 한 번도 안 했냐? 아들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실망을 안기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실패한 모습으로 찾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에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3달 전에 민수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퇴근길에 신호 위반한 트럭에 치였어요. 수술을 2번이나 했고 지금도 재활 중인데 뇌출혈이 계속돼서 재수술 얘기가 또 나왔어요. 저희 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민수 씨 휴대전화를 뒤져서 아버님 번호를 찾으려 했는데 연락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친구도 가족도 민수 씨는 힘들어도 누구한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더라고요. 며느리는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미워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저를 보호하려고 12년을 혼자서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 그 한마디였다는 것을.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뇌출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수술을 해도 생존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들 곁에 저는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가 제대로 잡아준 적이 거의 없었던 그 손이었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라. 다 괜찮아질 거야. 아들은 미약하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날 집 나갈 때 저는 아버지가 꼭 붙잡아 줄 줄 알았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찢겨나갔습니다. 문 닫고 나가려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야, 민수야 하고 부를 줄 알았어요. 근데 끝까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계단 내려가면서 울었어요. 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아들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사실은 매일 아버지 생각했어요. 힘들 때마다 아버지한테 전화할까? 수백 번 생각했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났어요. 아버지가 실망하실까봐. 아니야.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럽다. 아들의 눈이 살짝 커졌다가 곧 다시 감겼습니다. 그 말 평생 듣고 싶었어요. 진작에 말해줬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늦었구나. 괜찮아요. 지금 들었으니까요. 아들의 눈가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해도 돼요. 그래, 뭐든 말해라. 제 아내, 잘 좀 부탁드려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도 같이 살아야지. 아들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이제 많이 힘들어요. 야, 민수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이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들은 사랑합니다였습니다. 아버지도 정말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아들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삐하는 기계음이 길게 울렸고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2024년 11월 24일 새벽 3시 22분 아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평생 말하지 못했던 말을 겨우 입에 올린 바로 그 밤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은 사랑은 스스로만 간직하는 집착이 된다. 저는 평생 아들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알아서 느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저는 책임을 다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원했던 것은 대단한 것을 바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그 세 마디를 저는 평생 미루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겨우 말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들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실까? 전화를 걸고 싶다. 하지만 용기가 안 난다. 아버지가 실망하실까봐. 언젠가 성공하면 그때 가서 말하자.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처음으로 웃어주실까?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도 저처럼 사랑을 말하지 못한 채 평생 혼자 끌어안고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향해 가고 언젠가 끝이 온다. 그러므로 함께 있을 때 하고 싶은 말을 하라.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서야 저는 압니다. 사랑은 말해야 전달되고 말하지 않은 사랑은 결국 후회로 남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어르신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부모, 자식, 배우자,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누군가,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단 한마디만이라도 전해주십시오.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고맙다.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저처럼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음 선방은 그 한마디가 늦지 않기를 바라는 어르신들의 공간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이 조금이라도 덜 외롭고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의 구독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